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를 혹시 어디에서 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기다리고 계셨나요? 궁금한데. 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식사는 하고 오셨겠죠? 네, 인스타요. 네. 뭐 이동 중이신가요? 아직 일하고 계시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라이브가 왜 안 켜져 좀? 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창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내 평에서 시작했는지, 한 주먹 빠지게, 이건 캡처 각이에요. 정말 기다려주셨어요? 와,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업을 어떻게 할 건지, 뭘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일하고 계세요? 윤서님은 그러면 창업을 하셨나 봐요. 요즘 창업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창업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매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답장을 제가 직접 드리려고 하고요. 음, 많이 힘들죠, 요즘. 오픈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5개월 동안, 5개월째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산 넘어 산이에요. 창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진짜 쉬운 게 없어요. 저희 원데이 수업을 들으셨군요. 맞아요. 저희 레시피는 어디에 나가도 욕먹진 않아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오프라인 들으셨어요? 온라인 들으셨어요?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는 뭐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배우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센스도 있고, 그리고, 좀, 한 번 배워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해서 배우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상단에 보면, 나는 온라인 체질인지 오프라인 체질인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한번 이제 자아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선택을 하실 때. 네. 한 번은 오프라인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온라인의 단점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막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저희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톡방을 만들고, 진짜 옆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답함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20명 정도 지금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걸 몰랐으면 망했을 거라는 되게 좀 뭐랄까 훅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지금 창업 8년 차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뭐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내평 매장 사장 되기라는 창업 수업을 지금 다 잠정 중단해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예전처럼 작게 시작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잘 될 때까지 약간 피보팅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무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창업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대외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창업 문의가 계속 들어와도 창업하지 마세요. 준비되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창업을 만약에 어쨌든 관심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사람에 따라서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그만큼 전에 몇 년 전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과잉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좀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치킨 게임도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픈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이 지옥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선배님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너무 무작정 이 불바다에 뛰어들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또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꼭 다 안 되지는 않고 되는 사람은 잘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자라는 이런 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 이걸 몰랐다면 망했을 거다. 내평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창업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내평에서 딱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창업의 치읓자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워킹맘이었어요. 회사, 집, 마트. 요 세 군데만 다니는 지극히 한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평범한 워킹맘이었는데요. 평생 직장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회사에 뼈를 묻으려고 했었는데 평생 직장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등 떠밀려서 명퇴를 당하고 또 나이가 되게 애매했어요. 딱 40대 초반에 어디에 나가서 뭐 취업을 다시 하기에도 좀 애매한 나이였고요. 또 포지션도 그래요. 40대 초반에 신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보직이 필요하면 연봉도 안 맞고, 너무 애매한 그 포지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참에 진짜 팔자에도 없는 창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퇴직금이랑 이런 명퇴 위로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래도 창업이라는 게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건 몰랐었거든요. 저는 좀 그래도 직장 생활도 했었고 대기업도 다녔었고 어느 정도 좀 번듯한 가게에서 나름대로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한 창업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랑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도전을 해보려고 프랜차이즈 그 당시에 뭐 카페라던가 반찬 전문점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다니면서 시식도 해보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설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랜차이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될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전 재산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해가지고 될 것 같다는 자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제가 한 방에 다 날리더니 차라리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은 저한테 그래도 창업 사업을 하는데 명색이 사업인데 1억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1억도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도전은 좋아하는데 좀 무모한 도전은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먼저 해보자. 내가 이 창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진짜 딱 1,0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게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어떤 새로운 인생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르잖아요. 만약에 만일 하나 이 1,000만 원을 제가 다 손해를 봤다라고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게 사람에 따라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래도 내가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1,000만 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이 결정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다양한 결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10손가락에 이제 꼽히는 그 결정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도 왜 하필 1,000만 원이지? 3,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000만 원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1,000만 원이 제가 약간 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데 이제 창업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창업을 하다 보면 돈이 정말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냥 눈 깜빡하면 100만 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고요. 뭐 1,000만 원이 뭐예요. 뭐 하다 보면 2천, 3천, 뭐 5천, 1억. 저희 수강생 중에 계세요. 내평매장 사장 되기 수업을 들으시고 1,000만 원으로 창업하는 걸 이제 배우셔가지고 나가 창업을 했는데 1억이 들었어요. 진짜 딱 한 장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오픈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리스트업을 먼저 했어요. 이게 저는 정말 또 잘한 저를 칭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없었다면 생각나는 대로 오늘 이걸 보고 이거 사야지 결제하고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거죠. 목표도 없고 계획 없이 돈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1,000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기획을 했죠. 오픈까지 꼭 필요한 리스트업을 만들었어요. 오픈을 할 때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해야겠죠? 그리고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또 뭐 포장용품 사야죠. 그리고 페인트 칠해야죠. 뭐 전기공사 해야죠. 타일 공사 해야죠. 뭐 간단한 테이블도 있어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그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제가 책을 집필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적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우리 대표님, 켈리박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오픈까지 필요한 일단 오픈을 하면 그때 또 수입이 생기잖아요. 매일마다 매출이 생기니까 그 매출을 가지고 또 필요한 거 하나씩 하나씩 살림을 늘려가야지 라는 마인드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제 아이템을 모르시는군요. 저는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8년 전에. 그래서 매일에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샌드위치를 이제 기본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오히려 일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비용도 있어야 되거든요. 4평 1,000만 원에 오픈한 그 가게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물론 보증금은 별도예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금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한 달에 45만 원 월세였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는 월세 정도는 남겨놓다 보니까 한 850 정도로 오픈까지 해야 됐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선순위로 둘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들어가면 금액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특히 업소용 냉장고 중에서도 중고로 구입하면 거의 한 16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저렴한 거는 물론 새 제품 같은 경우는 테이블 냉장고가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지만 중고로 하면 16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중고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픈을 못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싱크대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4평이지만 제가 혼자서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 있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막 그 스테인으로 된 업소용 약간 저가의 업소용 그런 싱크대나 이런 작업대에서 일을 하면 뭔가 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 공방처럼 꾸미다 보니까 1000 중에서 500을 주방 싱크대와 작업대를 제작하는 데 투입을 했어요. 50%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 시설에 만약에 좀 힘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또 좀 양보를 했냐면 제가 오픈할 때가 7월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창 더울 때잖아요. 근데 저는 추위에 되게 더위에는 강하고 추위에 약해요. 그러니까 더위를 많이 안 타다 보니까 그때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업소용 에어컨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어컨 설치 비용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에어컨 없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공사를 할 때 기사님한테 그 에어컨을 설치할 위치만 잡아주고 그 구멍까지 드릴로 이제 좀 만들어 놓고 에어컨은 돈을 벌어서 11월 달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돈을 벌어서 에어컨 구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면 충분히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본인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때로는 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필요할 것 같아서 막상 돈을 들여서 오픈을 했어요. 구매를 하고 오픈을 했는데 이게 처음 창업하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없고 동선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하기 불편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할 때 최소화로 오픈을 하라고 해요. 그냥 돈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필요한 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지. 그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그냥 미리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이블도 오픈할 때 보면 오히려 막 테이블을 꽉 채워가지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오픈했을 때 테이블이 다 안 차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맛집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대기가 많은 집일수록 사람들이 더 끌리잖아요.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좀 손님들이 찾아오는 발걸음이 좀 한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홀에 저희가 테이블, 4인 테이블 10개를 기획했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 70% 정도 먼저 채우라고 해요. 7개를 먼저 해요. 그리고 약간 여유 있게 공간을 둬서 사람들이 좀 더 처음에는 더 한적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럼 7개 테이블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집은 되게 맛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7개 테이블에 다 차 있으면. 그러면 새로 오픈했는데 사람도 많겠다. 당연히 먹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싶어지고 대기 손님이 있다 보면 점점 더 소문이 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방식을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네,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나는 뭐 1,000을 투자할 거야. 3,000 투자할 거야. 5,000 투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금액을 정해놓고 창업을 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게 돈도 있겠다. 계획은 없겠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막 들어가다 보면 또 돈은 돈대로 쓰지만, 이도 저도 아닌 컨셉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건물주 하마님. 네이밍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사업계획서까지 써보시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참, 창업 강의를 제가 거의 한 6년 동안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한 300명 정도 창업 수업을 강의를 했었고, 온라인으로는 지금 거의 1,000명 정도 경영 수업은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왜 써야 되는지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작은 가게인데 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그 매출 리부팅 수업이 끝났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그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대로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게 되고 좀 더 벤치마킹 하게 되고 이미 오픈하신 분들, 선배님들 찾아가서 경험도 좀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인들 중에서도요. 경험이 없는 특히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해야 돼요. 정말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와, 공감 내신다고 하니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궁금하셨어요? 오늘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딱 1,000만 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1,000만 원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예산을 잡은 게 주방 싱크대와 작업대였어요. 그래서 대리석,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되게 깔끔하게 작은 비록 4평 매장이지만 엄청 깔끔하게 좀 예쁘게 인테리어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 매일의 본점에 오시면 4평 오픈을 하고 14개월 만에 본점으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요. 그때 그걸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의 본점에 아직도 그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좀 퀄리티가 잘 나와서 그거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방 작업대를 만드는데 500만 원, 50% 예산을 다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페인트 그리고 시설, 전기, 타일 요 3가지만 외부에서 그 부분적으로 이제 외주를 맡겼고 나머지는 페인트 칠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다 직접 했고요. 마침 또 가게 가스레인지가 이미 도시가스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도시가스가 없었으면 추가로 한 120 정도 더 예산이 늘어났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기존에 계셨던 분이 그걸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돈을 아꼈죠. 그리고 주방집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하루 종일 그 가게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집에 가서 음식을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한 10시간 정도 가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전기밥솥부터 뭐 믹서기, 파니니 기계, 뭐 가정용 제빙기, 뭐 진짜 집에 있는 주방을 그대로 다 들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을 좀 줄였고요. 지금은 제가 냉장고를 좀 중고로 이제는 잘 구입해서 살 수 있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중고 냉장고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냉장고 1개와 냉동고 1개가 필요했어요. 오픈할 때. 그리고 4평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 그 테이블 냉장고 2개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15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커피를 팔아야 되니까 그 전자동 커피 머신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게 80만 원 들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딱히 구입한 건 없고 일회용 포장용기 테이크아웃이다 보니까 일회용 포장용기 구입하는데 또 한 몇십만 원 들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픈을 했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상에 완벽은 없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내놓았을 때 완벽이 없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9월에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정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경영 수업이다 보니까 거의 막 논문 쓰는 수준으로 그 3주차 교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너무 뿌듯했거든요. 강의를 딱 하고 지금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매출 리부팅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그 교재를 다시 참고를 했는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뭘 의미를 하냐면 6개월 동안 그만큼 또 제가 발전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의 경쟁자는 어제 나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제의 내가 좀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하면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완벽이라는 건 없구나 라는 이런 좀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손님이 손님을 끌죠. 맞아요. 손님이 이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줄 서 있는 가게는 더 가고 싶고, 약간 한가한 가게는 뭔가 불안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심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초반에는 좀 적게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저랑? 네. 그쵸. 1,000만 원의 인테리어 다 포함해서 한 거죠. 와,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어, 이게, 제가 그 아이디를 좀 어떻게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한글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또 불러드릴게요. 뭐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도 뭐 그렇게 사실 대단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요만큼 더 빨리 창업을 했고 또 요만큼 더 성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경험을 진정성 있게 좀 알려드리면 혹시 또 모르잖아. 이렇게 영상 오늘 라이브를 보면서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뭔가 창업을 하셔서 나중에 언젠가 또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그때 라이브 할 때 했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서로 감사함을 나눌 수도 있는 인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인연이 참 좋더라고요. 당근에서 냉장고 샀다가 다시 새 걸로 구매하셨어요? 고장이 난 건가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동안 이제 제가 컨설팅에서 가게 오픈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화학동을 거의 저는 백화점 쇼핑을 잘 안 다니거든요. 백화점보다는 저는 화학동 쇼핑을 훨씬 좋아해서 그냥 시간만 나면 화학동 가서 돌아다니고 상품도 만져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중고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도 중고는 좀 두려웠어요. 그러셨구나. 장건 강의를 듣고 저를 알게 되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아무것도 없는 곳보다는 음식점을 했던 곳, 좀 세이브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나름.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만약에 가게를 오픈을 하면 거의 취미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도 4평 가게 창업을 하고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그 가게에 얽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인테리어 동선 배치라던가 뭐 인테리어에 사용했던 컬러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가능하면 인수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이게 무료라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돈이 든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때가 묻은 가게에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창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꼼꼼히 생각해보면 오늘 발음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좀 이제 곰곰하게 좀 잘 생각해보면 곰곰하게? 발음이 왜 이러지? 아무튼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있는 곳인데 제가 싫어하는 컬러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핑크를 좋아하는데 가게는 올 블랙, 막 우두컴컴한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가게를 저렴하다고 해서 덥석 계약하고 들어가 보세요. 며칠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장사라도 잘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에 파묻혀 있다 보면. 근데 초반부터 손님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혼자서 막 자존감이 바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 컬러랑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진짜 공황장애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심각하면. 그래서 가게는 어디까지나 내 취향에 맞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기님. 네, 반갑습니다. 기억했다가 불러드릴게요. 네, 슬기님. 경빈님. 네, 반갑습니다, 경빈님. 1,500 정도 들여서 창업 성공하셨어요. 와, 축하드려요. 또, 저는 특히 첫 창업일 경우에는 꼭 먼저 작게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들여서 크게 확장을 해 나가도 충분히 가능해요. 시행착오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최소 1년 정도는 겪어보고,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그냥 가게를 오픈하는 것보다 공유 주방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경비님. 이제 3년 되셨구나. 집기. 근데 요즘에 당근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잘 이게 맞으면 좋은 상품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도 당근에 알람을 켜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운반비 만만치 않죠. 맞아요. 왜 또 이렇게 됐어? 큰일 났다. 왜 지난주부터 이러지, 이거? 제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지난주부터 또 이렇게 필터가 사라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가 실제로 4평에서 1,000만 원으로 창업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죠? 네.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할 때 3개월 내에 수업을 들으면서 3개월 내에 창업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시장 선점할 기회는 저는 이제 케이터링이나 샌드위치, 샐러드 이런 간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다 다르지만 특히 샌드위치, 샐러드는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별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또 창업 비용도 얼마 안 들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배워서 누구나 창업할 수 있잖아요. 차별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업종을 창업하실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제는 옆집이랑 비슷하게 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대표님. 요즘 아예 그 권리 없이 그냥 양도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월세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 관리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상가도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사업장을 옮기려고 뭐 강남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강남이 옛날 강남 같지 않아, 임대료가. 네. 나이가 먹으니 시작하기보다 안 될 생각을 먼저 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어떻게 된, 뭐, 물음표를 떼고 시작하라고는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플랜 A로 가지고만 하면 너무 위험해요. 플랜 B, 플랜 C, 심지어 플랜 D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바로 피보팅을 하거나, 뭐, 대책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저는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켈리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컬러풀한 걸 되게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개성이 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취향이 웬만해선 안 맞아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네, 상상이 되죠. 어떤 얘기인지. 원상복구도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오늘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권리라고 해서 그걸 또 덥석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원상복구는 무권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권리 양도 양수를 그 인수를 받는 분이 나중에 원상복구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요즘 폐업 지원금이 나오기는 해요.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나? 근데 그걸 가지고는 원상복구가 안 돼요. 또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 20평 기준으로 원상복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오늘 말씀 너무 너무 말씀 잘해주셨어요. 3년이 되어도 불안. 창업은 그거예요. 창업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약간 그 자전거 페달 밟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전거를 막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딱 창업을 스타트한 시점부터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창업을 끝까지 이겨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멘탈이 좀 강하셔야 되거든요. 압박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파워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자영업 창업에서의 이제 5단계 코스라고 있는데 1단계가 내평 매장 사장 되기. 일단 창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창업을 해요. 그럼 창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브랜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도 자꾸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상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상품도. 그런 상황에서는 브랜딩이 된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나의 내평 매장 사장 되기가 끝나면 내평 창업이 되면 그다음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딩, 요 브랜딩을 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브랜딩이 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싸게 팔지 마라. 가격 인상. 이제 3단계 가격 인상이고요. 4단계가 마케팅이에요. 가격이 인상이 돼서 마진율이 높잖아요. 그럼 많이 팔아야 돼요.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그때 멘탈 관리. 그래서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코스, 5단계 코스예요. 이걸 다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롱런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픈하고 나서 바로 마케팅에 돈을 엄청 투입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일단 음식이 나가는 과정에 익숙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케팅으로 갑자기 사람을 엄청 많이 이제 끌어왔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서빙도 서투르고 음식 맛도 일정치 않고 이러면 그 돈으로 홍보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케팅은 내가 준비된 단계에서 그리고 마케팅이 만약에 마진율도 안 좋은 상황에서 마케팅을 엄청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많이 팔면 팔수록 더 적자가 생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가격을 올리고 나서 인상하고 나서 그 마지막 단계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요. 네, 댓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샐러드 창업 준비 중인데 주변에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2군데나 오픈을 해서 후발주자로서 오픈하려니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요. 맞아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던가 아니면 저는 가격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1인 가게. 1인 가게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해서 돈 번 돈으로 병원값도 안 나온다. 몸이 망가지잖아요. 약값도 안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상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보다는 경쟁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수제라는 타이틀을 버리는 순간 프랜차이즈에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특별한 소스 또는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된 메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장님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돼요. 메뉴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가게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초반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강의하러 나가면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처음 창업을 4평이 아닌 40평에서 창업을 했더라면 오늘 아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없을 거라고. 그건 진짜 제가 느껴서 하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40평을 했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저의 인사이트로 강의를 판매하고 있고 또 누군가의 창업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평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창업에 대한 경험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창업할 때는 메뉴가 많은 것보다는 제가 어제도 저희 리부팅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부러운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뭐 드실래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이세요? 물어보는 그런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들 너무 부러워요.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창업인지?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뭐 드실래요? 물어보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게가 아니라 몇 명이에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선택 메뉴가 없는 거예요. 단일 메뉴 한 가지만 판매하는 가게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사장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요즘에. 창업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가게가 줄 서 있는 그 분들 많아요. 대기 번호표 뽑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칼국수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가지고 들렸는데요. 앞에 대기가 60팀이 있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진짜 잘 돼요. 물론 잘 되는 가게도 이유가 있고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도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해보고 나에게 맞는, 적성에 맞는, 그리고 현 시대 니즈에 맞는, 우리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모하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수업 들어서 주신 자료들이 맞아요. 그, 저는 퇴사를 하면서 그때 한동안 막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회사의 직장에 대한 그런 배신감도 있었고, 제가 평생 뼈를 묻으려고 했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좀 어쨌든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직장 생활했던 그 20년이란 세월이 저에게는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강의를 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직장을 안 다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업 자료들 리스트랑 이런 걸 정리를 제가 너무 잘하잖아요. 직장 경험이 없었으면 그거 못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경험도 헛되는 경험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점은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지금 하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삶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교육에서 남게 되는 그런 경험 저는 헛된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만난다. 언젠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업 자료 정리 뭐 이런 리스트 해주고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보기 편하게 거의 질문 사항이 없어요. 그냥 그 교재만 봐도 다 알아요.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의 AI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거든요.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류 정리 잘하고 피드백 잘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네, 원상복구 비용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와, 오늘 라이브 듣기 너무 잘하셨어요. 사업자 기간 6개월 단위로 계약. 6개월은 사실 요즘 그 주인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내평할 때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요. 부동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상가도 2년씩 계약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 부동산 대표님도 우리 집도 다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냥 2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4개월 만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됐잖아요. 도저히 거기서 일이 안 되니까 주문을 밀려 들어오는데 내 병에서 도저히 일이 안 나오니까 14개월 만에 이전을 했는데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4개월, 10개월을 제가 효도하고 나왔어요. 어르신들께. 우리 켈리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월은 해주는 주인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년씩 계약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2년은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작게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확장할 수 있는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1년 내로 확장해야 될 확률이 엄청 커요. 근데 만약에 2년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처럼 양쪽으로 이중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죠. 1년에 70만 원. 우리 켈리박 대표님이랑 우리 합방도 해야 되는데 라방 언제 할까요, 대표님? 지금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내 평에서 살아남게 되었던 창업 스토리, 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에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장을 해드리고요. 벌써 1시간 되었네요. 와. 그래서 또 평소에 이제 제가 강의 들어가고 뭐 촬영하고 이러면 상담을 거의 못 해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수업을 어떻게 신청하세요? 라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서 또 라이브 하는 도중에 이런 수업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또 답장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몇 명이에요? 저도 이런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도 막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물찜 좋다니까요. 대표님 우리 해물찜 수업 오픈을 해요. 정말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우. 5년 계약하셨어요? 저보다 더 하시네. 저 2년에서 진짜 10개월 동안 효도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빨간 머리 앤 커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해물찜 수업. 지금 여기 라방 듣고 계시는 대표님, 켈리박 대표님, 전에 해물찜 맛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정말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 저희, 원데이 수업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제가 질렀어요. 우리 같이 기획해봐요, 수업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1년씩 계약하는 거랑 그리고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이거 다 모르셨으면 정말 나중에 또 되게 난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봐봐. 해물찜 인기 많다니까요. 네. 3월 달에 오픈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월 달에 오픈하는 수업이 진짜 많아요. 지금 오프라인 수업도 오픈을 했어요. 이번 3월 달에요. 샌드위치 샐러드 수업 이외에 저희 잠봉 좋아하시죠, 여러분? 잠봉을 직접 만드는 수제 햄 샌드위치 수업을 오픈을 했어요. 그게 아마 3월 26일 날인가?
수제 햄을 만들거든요. 햄을 직접 잠봉을 만들고, 왜냐면 잠봉을 그 구입해서 샌드위치를 만들면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면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맛도 좋고 고기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아, 키워 샌드위치 저희가 내일 오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 끝나고 일단 내일은 톡방에 계시는 분들께 먼저 얼리버드 혜택으로 7만 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정가는 99,0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4평 무료 톡방이든 아니면 유부 톡방이든 모든 톡방에 제가 링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단 톡방에 계시면 7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만. 그리고 바로 99,000원으로 이제 금액이 정가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톡방에 공유 드릴게요. 네, 일단 톡방에 먼저 공유하고 지금 편집 다 끝났고요. 제가 링크 연결하고 이런 작업만 좀 마무리하면 바로 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 유부 톡방에 계시죠? 어때요? 유부 레시피 보기 너무 편하시죠? 선배님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걸로, 온라인으로 진짜 이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희 특히 메일앱의 온라인 강의는 절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레시피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제목만 클릭을 하면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죠. 구입처 리스트 다 드리죠. 거기에 이미지 다 넣어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톡방에서 진짜 바로바로 제가 피드백을 드리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강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샌드위치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수제청도 있고 그리고 토핑 유부밥도 있고 크림치즈 요즘에 그 제가 크래퍼 케이크 그 보자기 케이크라는 컨텐츠가 떡장이 됐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그렇게 활용하라고 알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크림치즈를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필링으로 들어가는 크림치즈가 이제 필요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크림치즈를 제가 뭐랄까 사실 막 크림치즈를 팔려고 그 크래퍼 수업을 오픈한 건 그 영상 강의를 공유한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크림치즈를 많이 구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유부 톡방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부 톡방에는 꼭 공유하겠습니다. 네, 경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톡방이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 상단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면 4평 무료 톡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600명 정도 계시는데 그 톡방에도 제가 그 링크를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얼리버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 제약이 심해서 온라인 강의. 네, 직접 경험해보신 분의, 그 후기를 들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사실 하루를 시간을 내서 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또 교통비도 있잖아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지방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또 중간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뭘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 거의 뭐 10만 원은 깨지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저는 그렇거든. 저는 성향이. 그래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강의를 선택하기 전에는 꼭 프로필에 들어가면 그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점수에 따라서 나는 온라인이 적성에 맞는지 또는 오프라인에 맞는지를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자기 케이크와 크림치즈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큐브 샌드위치는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부터 꼭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온라인이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면 저도 약간 온라인이 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콜로소나 아니면 클래스 101이나 뭐 이런 그 플랫폼에서 온라인 강의도 한 번씩 듣는데, 이건 또 얘기하면 제 자랑처럼 들리는데요. 그 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강의에는. 이건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강사의 이런 어떤 에너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직접 소통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덜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만약에 강사 에너지가 없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목소리가 이게 톤이 막 꽂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저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막 그 졸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그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근데 만약에 발음도 잘 안 들리고 목소리 톤도 좀 낮아서 막 졸리고 이러면 사실 끝까지 그 강의를 보는데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저는 클래스 101에서도 제가 런칭한 강의가 그 샌드위치 강의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판매된 이유도 후기를 쭉 보면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평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 스피치 학원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름 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희 메일앱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실패 없으실 거예요. 네, 사업계획서, 맞아. 사업계획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러신 분들은 정말 창업을 너무 쉽게 하셨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 그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책에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온라인이 맞으세요? 저는 성향이 좀 내향성이다 보니까 어차피 오프라인에 가서도 질문을 못해요. 왜냐면 시선이 괜히 따갑거든요. 이것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막 따가워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하고요. 또 저는 약간 스타트가 느려요. 배우는 게 되게 느리기 때문에 한 번 배워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죄송하지 않아요. 크림치즈는 지금 프로필 상단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이름을 바꿨는데 3월 원데이 클래스 신청이라고 바꿨는데 오늘부터 원데이 클래스 접수 시작을 해서 제가 바꿨거든요. 근데 3월 원데이 클래스 신청을 하면 리틀리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 모든 레시피를 구입할 수 있게끔 링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토핑 유부밥도 구입하실 수 있고 크림치즈도 구입할 수 있어요. 네. 벌써 1시간 넘었네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원래 계획하고 지금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평과 같은 작은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다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진짜 한 푼이라도 다 받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1,000이든 3,000이든 5,000이든 1억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 경제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비용을 준비를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시면 창업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두려운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가고 갑자기 막 턴되는 거. 오늘 16만 원짜리 냉장고 사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삼성 쇼룸에 갔는데 비스포크 냉장고 눈에 딱 들어와서 400만 원에 냉장고를 구입하는 거. 이런 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계획적으로 창업하기. 이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작은 창업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신 분들,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미국에도 계시고 진짜 전 세계에 없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충분히 지금 매출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런 그 시간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온라인 강의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상복구는 사설업체 부탁하나요? 인테리어, 철거업체. 근데 인테리어 업체가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철거 업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그 인증한 업체도 있어요. 업체 한 3군데, 몇 군데 정도를 잘 컨택해서 비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금액을 너무 저렴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가장 비싼 게 무료와 할인이래요. 그냥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래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것도 걸릴 필요가 있어요. 대표님, 그쵸? 중고 사러 갔다가 새 제품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딱 예산을 정하고 어떻게든 이 예산에서 내가 해내겠다라고 목표를 잡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오픈을 하면 어쨌든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하나씩 하나씩 살림을 늘려가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경험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 막막했는데 또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런 제 경험을 나눠드리는 것도 한 번씩 매주마다 제가 또 무료 라이브를 하니까 이때 오셔서 또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또 창업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창업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많이 들어보고 많이 경험해봐야 내가 어떤 방향이랑 어울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좀 한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오픈하는 수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3월 12일 날에는 그 원데이로 강사 양성 과정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모든 업종에서의 그 최고의 경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나의 경험을 또 지식으로 전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정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강사의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기획을 해서 3월 12일 날 오픈 예정이고요. 또 요즘에는 그 챗GPT, 챗비서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챗비서, 사장님의 AI 비서를 세팅하는 그 강의 원데이로도 준비를 했어요. 그 강의는 3월 19일 날인가?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준비한 강의가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 필요한 강의 선택해서 들으시고 또 온라인도 프로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샌드위치부터 토핑 유부밥, 크림치즈 이렇게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신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9일은 샐러드랑 챗비서 두 가지 오프라인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2층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샐러드 강의 진행할 거고요. 2층에서는 AI 비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AI 수업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AI 참 이 챗GPT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엄청 많이 이제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 비서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 리뷰도 비서가 해줄 거고요. 그리고 CS도 비서가 해줄 거고요. 이런 그런 컨텐츠 기획도 비서가 해줄 거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멘탈 관리까지 AI가 다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라이브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 라이브 도움이 되셨나요? 챗비서는 온라인 강의는 아직은 없고 일단 오프라인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 하고 이제 온라인 한번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온라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챗비서는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챌린지도 있어요. 인스타 챌린지도 제가 톡방에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들을 제가 또 정리해서 톡방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켈리박 대표님, 또 슬기님, 경희님, 네, 끝까지 함께 라방 참여해 주셔서 너무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빈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라이브 방송은 마치고 바로 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막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또 시간 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공유 드릴까라는 고민을 벌써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다음 주 주제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들어왔어요. 제가 요거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이따 저녁에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으쌰으쌰.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저희 그 기서클럽에 참여하신 분 계시나요? 기서클럽 톡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